어르신 여기는 돈이는 사람 오는 곳이에요. 거지는 복지관으로 가셔야죠. 차지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나은행 강남 지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평일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분주해 오가는 가운데 창고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날까 빠진 점퍼에 구겨진 바지, 그리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었죠. 김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현금을 맡기고 싶어서 왔는데 그의 손에는 얇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살짝 보이는 것은 몇 장의 지폐왔죠. 하지만 차지원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노인의 풍도로만 보였습니다. 하나은행 강남 지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천장의 화려한 상들이에, 그리고 가족 소파가 놓인 VIP 대기실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죠. 이곳을 찾는 고객들 대부분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유층이었고, 직원들 역시 그런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29세의 차지원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했죠. 명품 가방을 뜬 고객에게는 최고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응대하는 것이 그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차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억 단위의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해외 송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김만수의 모습은 확실히 이질적으로 보였죠. 낡은 점퍼의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바지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손톱 사이에 긴 대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특유의 냄새는 차지원의 인상을 더욱 짙으리게 만들었죠. 여기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틈 부는 동네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차지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피시고 스며 친구에게 귀손말을 건네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안이 제대로 안 되나 봐. 아니, 진짜 냄새까지 나는데.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이런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느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군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했던 그였습니다. 혹시 지점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김만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고,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만 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차지원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을요? 아니,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지점장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를 시작한 지 3년째인 차지원에게 김만수 같은 고객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거든요. 특히 월말이 다가오면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던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품돈은 몇 분 가지고 온 노인을 상대할 시간은 없었던 거죠. 정말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차지원은 손짓으로 김만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 뒤쪽에는 몇 명의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역시 김만수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김만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만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딘가 모를 위험이 배어 있었죠.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 파트너들과 협상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던 그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지원의 눈에는 오직 외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김만수가 그저 고집센 노인으로만 느껴졌거든요. 많이 정말 끝까지 고집부리시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지원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인 김진혁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야, 밖에 이상한 할아버지 하나 있는데 지점장님 보자고 난리야. 어떻게 하지? 김진혁은 33세의 남자 직원으로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지원의 말만 듣고는 대충 상황을 짐작할 뿐이었죠. 또 그런 분이 오셨나? 지점장님 기분 안 좋으실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계속 고집 부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가끔씩 착각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정중히 설명하면 돌아갔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47세의 박도훈 지점장이었죠. 고급 양복에 명품 식혜를 찬 그의 모습은 확실히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표정에는 또 이런 일로 귀찮게 하는 군화라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박도훈은 김만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도훈은 김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다는 겁니까? 박도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본사에서 실적 관련 압박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고 VIP 고객 한 명이 타행으로 이탈한다는 소식까지 들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바쁜 시간에 이상한 노인 하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그에게는 무척 거슬렸습니다. 김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을 이 은행에 맡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산이요? 박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만수의 손에 들린 얇은 종이봉투를 보며 더욱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자산이라는 게 혹시 그 봉투 안에 있는 겁니까?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그만하세요. 박도훈이 김만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고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VIP 대기 공간에 앉아있던 몇몇 고객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저기 무슨 일인가요? 글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요즘 보안이 허술하네요. 이런 소리들이 박도훈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죠. 어르신 실례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박도훈은 팔짱을 기며 김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키는 178cm로 김만수보다 한참 컸고 이런 자세는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죠. 여기는 하나원행 강남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몇십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김만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난하세요? 박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죠. 어르신 그 정도 재산이면 찾아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박도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점의 주요 고객들은 대부분 전담 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었거든요. 수십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발품을 팔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 은행 VIP 고객들은 모두 별도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김만수가 대답하기 전에 박도훈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희 재벌 리스트에 없으니까요. 그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바쁩니다. 당장 나가시죠. 안 그러면 보안요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인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기도 했죠. 저기 은행에서 노인 쫓아내고 있어. 완전 심한데? 그래도 고객인데. 아니야. 저 정도면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소중한 돈이라서요. 김만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훈에게는 그건 맞아 우스꽝스럽게 들었죠. 소중한 돈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요? 박도훈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라도 되나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차지원도 피고 샀습니다. 지점장님 아까 보니까 10,000원짜리 몇 장 정도 있던 것 같던데요? 10,000원짜리 몇 장이요. 박도훈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고객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어르신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와서 자산 상담 받겠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이때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평소에도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계속 자리를 비키지 않고 계셔서요. 박도훈은 보안요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안요원은 김만수를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으니 나가주세요. 김만수는 마지막으로 박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스며 있었죠. 수십 년간 이 은행을 믿고 거래해왔던 그에게 이런 대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장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정리됐네. 차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창구 직원 중 한 명인 김진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분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 차지원이 반문했습니다. 글쎄요. 말투를 든지 그냥 느낌이 좀 아이고. 진여가 너무 생각 많이 하지만 그냥 착각하고 온 할아버지야. 차지원은 손을 흔들며 김진혁의 말을 일축혔습니다. 하지만 김진혁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김만수가 은행을 나서자 로비의 분위기는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고객들은 다시 각자의 업무에 집중했고 직원들도 원래 하던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의 모습을 촬영했던 몇몇 사람들이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나은행에서 노인 차별하는 거 실하냐?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요즘 은행들 진짜 각질 심하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영상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박도훈과 차지원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김만수는 은행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뢰해왔던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죠.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의 열정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가진 자산의 크기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된 자산 가치 2조 원의 자금이 있었거든요. 김만수는 젊은 시절부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일 때도 항상 직접 확인하고 직접 만나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투자하고 있던 해외 펀드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기존 거래은행을 재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온다고 했는데 김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겪은 일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한편 은행 내부에서는 박도훈과 차지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1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와서 자산 상담 받겠다고 하니까 차지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지점장님까지 불러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착각하시는 거죠. 동료 직원 한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진혁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옷차림은 그랬지만 말하는 게 뭔가 달랐거든요. 박도훈이 반문했습니다. 확신에 참 맑으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노인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진혁 씨,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박도훈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런 불효 상대하라고 우리가 있는 줄 아세요? 진짜 VIP 고객들한테 집중해야죠. 실제로 박도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지점의 주요 수익원은 대부분 억 단위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지점의 실적에 직결되는 문제였죠. 이거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해요? 어인년 다수먼년 오디먼 다오. 시간이 아까워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이들의 행동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김만수가 은행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여러 SNS 플랫폼에 업로드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대하는 게 맞나? 은행 직원 교육이 잘못됐네. 어르신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댓글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각질 논란이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김만수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저분 혹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 네트미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어르신 김만수 회장님 아니신가요? 예전에 경제포럼에서 뵌 적이 있는데 이 댓글이 올라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수가 누구야? 혹시 그 중견그룹 창업자 설마 그분이 저렇게 생기셨을까? 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김만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처음 이 은행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아직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이 은행도 함께 성장해왔죠. 특히 IMF 외환위기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들은 김만수를 우리은행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불러댔었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인가? 김만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그는 종이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라고 해도 진정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김만수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만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고객들까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만수는 다시 한번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아침, 하나은행 강남 지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아직 영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도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지. 박도훈 지점장은 정장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왜 회의를 하자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본사 VIP 자산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긴급 회의가 있으니 지점장 포함 전 직원이 내일 오전 9시까지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지원도 마찬가지로 초조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그 할아버지 때문인가? 그녀는 김진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로 본사에서까지 나설까? 김진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에서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죠. 회의 실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서류가 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외모였죠. 안녕하세요. 본사 VIP 자산 관리팀 팀장 한유진입니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모든 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했죠. 오늘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유진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은행이 반드시 모셔야 할 고객 한 분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박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받으신 대우가 저희 은행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김만수가 은행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차지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장난하세요? 그 정도 재산이면 찾아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박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죠. 저희 재벌 리스트에 없네요. 당장 꺼주세요. 안 그러면 보안 부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한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댓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은행 각질실하냐? 하나원행 이미지 완전 망했네. 앞으로 하나원행 안 쓸래. 댓글들을 보며 박도훈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분의 정체를 아시나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할아버지요. 한유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만수입니다. 김진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만수 혹시 그 유명한 맞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 20대 부호 중 한 분이시고 총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차지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지렸고 박도훈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죠. 더 중요한 것은 김만수 회장님이 저희 은행의 30년 고객이시라는 점입니다. 한유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를 옮기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저희 은행에 예치하고 계신 자금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3천억 박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금액은 이 지점 전체 예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김 회장님과 관련된 계열사들의 거래 규모까지 합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한유진의 설명이 계속되자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단 한 분도 허투루 관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신다고 하죠. 차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직접 오신 이유는 뭔가요? 최근 해외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셨습니다. 그 자금을 어느 은행에 맡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한유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 확인 과정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도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미 다른 은행으로 거래 이전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한유진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지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거든요. 덕분다나 관련 계열사들까지 이탈한다면 그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일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저희 은행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언론사의 기사 제목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거짓 취급받은 노인 알고 보니 2조 자산가 부자원행 고객 차별 논란, 주가에도 영양 30년, 단골 고객을 쫓아낸 은행의 최후 기사들을 보며 모든 직원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다듬려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이시모 측은 지금 어느이 레식은 중주더 본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먼저 김만수 회장님께 공식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치라고 하시면 박도훈 지점장님은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한유진의 선언에 박도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은행원으로서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차지원 대리님은 고객 응대부서에서 즉시 제외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차지원도 마찬가지로 창백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VIP 고객 담당이라는 직책이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도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유진은 잠시 멈추므어 멈추므어 모든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행이 돈 냄새만 맡고 사람 냄새를 못 맡들면 그때는 은행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만수의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이들은 그동안 고객의 외모와 재산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나 인간적인 예의는 뒤전이었죠. 회장님께서는 이미 다음 주부터 행복은행으로 주거래를 이전하실 예정입니다. 한유진의 마지막 통보에 박도우는 머리를 쌓아놨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VIP 고객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이미 몇몇 고객들이 부자원행 괜찮냐며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유진은 서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언론 응대는 모두 본사에서 담당할 것이니 개별적으로 인터뷰나 해명을 하지 마세요.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자 남은 직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우는 책상에 엎드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만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죠. 특히 김만수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눈빛은 실망감과 함께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에이, 차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차지원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만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끝까지 그녀는 한 번도 그를 제대로 된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김진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말렸다면 그는 김만수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료들에게 휩쓸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았죠. 한편 은행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은행 고객 차별 사건이 각종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뤄지면서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조원 자산가가 저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은행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행 측에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죠. 특히 SNS상에서는 부자은행 불매운동까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행은 망해야 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곳이 은행이야? 김만수 회장님이 너무 불쌍해. 나도 부자은행 계좌 정리해야겠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박도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그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인터넷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박도훈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죠.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전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편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죠. 만약 그날 김만수를 조금이라도 정중하게 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여론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든요. 박도훈과 차지원, 그리고 그 지점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부자은행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죠.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은행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자리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련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부자은행 갑질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계좌해지 문의가 평소의 10회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 고객들 사이에서 부자은행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감사실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VIP 고객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거래관계 재검토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은행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VIP 고객들의 이탈은 곧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실을 의미했거든요. 김만수 회장님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미 행복은행 측과 거래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유진이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다른 은행을 고려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만수 회장의 이탈이 단순히 한 고객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는 금융업계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자은행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큰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었거든요.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식 사과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 측에서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홍보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행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과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오히려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공개 사과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만수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였습니다. 한편 강남 지점에서는 박도훈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지점장님 김진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아니야, 지희가. 이건 내 잘못이야. 박도훈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신입평원 시절의 사진이었죠. 그때 그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에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박도훈은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승진을 거듭하면서 실적에 쫓기면서 점차 변해간 것 같았죠. 고객을 단순한 수익원으로만 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차 지원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부서에서 제외된 그녀는 이제 후방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지원아, 너무 자책하지 마. 동료 직원 하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차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그날의 상황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김만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죠. 차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9의 나이에 이런 큰 실수를 한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편견과 오만함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만수 회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죠. 김만수 회장 같은 분이 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사업계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30년 거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김만수의 결정은 금융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부자은행은 점점 더 공지에 몰리고 있었죠. 고객 서비스의 기본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차별이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김만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민들의 대변인으로 보기 시작했고 부자은행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죠. 나도 은행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김만수 회장님이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김만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김만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일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회장님, 부자은행 측에서 다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죠. 김만수에게 있어 이번 일은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내일부터 행복은행과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금융업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려우일 아침 각종 언론사의 경제면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복지관으로 노숙자 취급하는 행, 알고 보니 2조 원 자산가였다. 30년 단골 고객조차는 부자은행의 최후 김만수 회장 이탈로 부자은행 주가 급락.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부자은행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유나 전날 대비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한 고객의 이탈이 아니라 은행의 근본적인 서비스 철학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부자은행 강남 지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평소 찾아오던 VIP 고객들도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죠. 정말 김만수 회장님을 저렇게 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구에는 일시적 영업 중단이라는 안내문만이 붙어 있었죠. 안편 행복은행 본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만수 회장의 거래 이전을 담당하게 된 VIP팀은 비상체제로 돌입했거든요. 회장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 은행에게 큰 영광입니다. 행복은행의 VIP 자산관리 팀 팀장이 직접 김만수를 맞이했습니다. 30년간 타 은행과 거래했던 김만수가 이곳으로 오는 것은 금융업계의 빅뉴스였거든요. 화분한 말씀입니다. 김만수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긴 했지만 그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은행에서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김만수의 간단 명료한 대답에 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VIP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자은행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는 자리였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행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수동맹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만수 회장님의 이탈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은행장은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지만
이미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늦었습니다. 특히 김만수가 이미 타 은행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진짜 반성하는 거면 왜 그 전에 사과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김만수 회장님이 떠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 댓글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한편 박도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이후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아내가 위로의 말을 건넜지만 박도우 내 마음은 쉽게 달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한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원이 된 초심을 생각해보니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고객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 박도우는 20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실적에 쫓기고 승진에 목매달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죠.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만수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구나.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근거렸습니다. 거지는 복지관으로 가라는 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이 될 것 같았죠. 지원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면 돼.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차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만 평가하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차지원의 후회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편견과 차별의식에 대한 깊은 반성이었죠. 며칠 후 김만수는 행복은행에서 자신의 새로운 전담 관리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첫 인사가 인상적이었죠. 회장님,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의 말에 관리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행복은행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평등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김만수의 이전은 단순한 계좌 이동이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앞다투어 직원 교육을 강화했고 외모차별 금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고객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업계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김만수의 용기 있는 결정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부자은행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만수의 이탈 이후 다른 VIP 고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신규 고객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되찾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 은행업계의 오랜 결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김만수는 다시 한번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은행 강남 지점이었죠.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집은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김만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서부터 지점장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과분한 대접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예의입니다. 지점장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VIP 상담실에서 업무를 마친 김만수는 잠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나이든 할머니가 연금 관련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구나 젊은이야. 할머니의 미소 가득한 얼굴을 보며 김만수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었죠. 은행을 낮으면서 김만수는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부자은행에서 겪었던 그 불쾌한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은 금융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 은행들은 앞다투어 고객 평등 서비스를 도입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죠.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기,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예의 짓기와 같은 원칙들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한편 부자은행 강남 지점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만수의 이탈 이후 다른 VIP 고객들도 차례로 떠났고 신규 고객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매일같이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무거웠죠. 특히 김진혁은 그날의 일을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미 지난 일이야 진혁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새 지점장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뿐이야. 박도우는 현재 다른 지역의 작은 지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에서 평직권으로 강등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행원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 박도우는 매일 창구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러 온 할아버지 적금을 넣어놓은 젊은 직장인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자영업자까지 모든 고객들을 똑같이 정중하게 됐죠.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노인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박도우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차 지원은 더욱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부서에서 제외된 그녀는 현재 후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지원아, 이 서류 정리 좀 도와줄래? 바로 하겠습니다. 차 지원은 이제 어떤 업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죠. 무엇보다 그녀는 고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끔 창구 업무를 도울 때면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되었죠. 어머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젊은 아가씨 참 친절하네. 고객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 지원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원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편 김만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최근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효과, 금융업계 서비스 혁신 바람, 고객 차별 근절, 각 은행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진정한 VIP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 다양한 제목의 기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기했죠. 회장님, 오늘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에게는 언론의 주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변화가 뿌리내리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김만수는 평상시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뻗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김만수 회장님이시래. 외모로는 전혀 알 수 없네. 정말 겸손하신 분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김만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김만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78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값진 것은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대우였죠. 이어 가입인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만수가 남긴 이 말은 이제 금융업계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에까지 확산되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기, 진심 어린 서비스 제공하기.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김만수의 용기 있는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잊고 있던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